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으로 AI 에이전트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정 진행을 맡은 매직애콜의 최재규입니다. 브라운백 세미나는 25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5년 2월부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총 16번의 이 브라운백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브라운백 세미나의 상반기를 시즌1으로 정의하고 오늘을 기반으로 하반기를 시즌2로 해서 하반기에는 AI 에이전틱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9월 달에 그리고 AI 에이전트 적용하는 부분을 10월 달에 그리고 기업 AX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11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16번을 진행하고 6월 13일 날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 16번 진행했던 세미나 전체적인 요약과 그리고 바이브 코딩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AI for PM이란 주제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이 매달 진행하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의 12번 내용을 진행을 완료한 후에 12월 12일 날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AI 에이전틱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추론 능력을 갖춘 AI와 도구를 사용하는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협업이란 주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서 떤 내용들을 상반기에 다뤘고 하반기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2월 5일 날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이란 내용으로 이 브라운백 세미나를 처음 진행했습니다. 2월 5일 날에는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공개한 이 추론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핫 이슈를 기반으로 이런 생성형 AI 기술 동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 주제와 더불어서 2월 달에는 이런 LAM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오픈 AI가 라지 액션 모드라는 컨셉으로 이 오퍼레이트라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 이 LAM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AI가 꽤 쓸만해졌어. 이 쓸만한 기술을 가지고 단순하게 챗GPT처럼 그냥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우리 업무, 우리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사람처럼 이런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2월 19일 날 살펴봤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AI 에이전트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AI 에이전트의 기술이 굉장히 전문화, 체계화, 그리고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와 함께 하반기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은 이런 기업에서 이런 AX를 추진할 때 AI를 활용한 어떤 실질적인 그 프로세스를 할 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 LLM 또는 SLLM, 프라이빗 LLM이라 불리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언급하는 게 바로 보안 정책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빠져나가면 이거 회복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런 그 문의가 들어왔었고, 이런 부분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내부에다가 우리만 쓸 수 있는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킨 이런 로컬 LLM을 구축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이런 로컬 LLM 구축할 때 이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메타의 라마라고 하는 이 모델이 라마라는 라마 3점대 모델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막 만들어졌었고요. 이런 메타의 라마 모델을 기반으로 이 중국의 이 새로운 형태의 모델들이 막 쏟아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라마라든지 이 중국의 알리바바가 만든 QN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모델에다가 이 추론 능력을 붙여가지고 로컬 LLM을 구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시점이 바로 2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추론형 엔진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딥시크에서 나왔던 이런 논문들인데요. 이런 추론형 모델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3월 달에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LLM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때는 LLM의 외부 연결 도구, 그 다음에 추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러한 LLM의 추론 능력과 LLM의 외부 도구 연결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3월 초만 해도 이 추론 능력의 모든 출발점은 이런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회사가 공개한 추론형 모델 논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또는 이 LLM을 만드는 다양한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추론형 모델들을 공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4년 9월 달에 공개한 오픈 AI의 추론 모델이 이제 첫 번째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제 25년 2월 말에 이 클로드 코드 그 3.7 소넷이라고 하는 이 클로드의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로드의 소넷 3.7이라는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이 외부 도구 연결에 관련된 표준, MCP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던 시기였습니다. 이 LLM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이런 고급 프롬프트를 생성하거나 이 딥 리서치라든지 다양한 응용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외에 라지 멀티모달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멀티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오디오를 만드는 이런 모델들이 상반기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이미지 생성, 동영상, 오디오 관련된 오픈소스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회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계 회사들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이제는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돼서 이 25년도 8월 달에 이 LLM, 그 LM 아레나라고 하는 이런 벤치마크 사이트에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노 바나나는 이 9월 달에 이제 그 구글에서 정식으로 이 이미지 생성하는 서비스로 공개가 됐는데요. 뭐 추후에 이제 이 나노 바나나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지만 이런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단순 와 신기하다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AI 서비스에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벨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영상 생성 서비스도 이 구글 I/O에서 이제 BO3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단순하게 동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맥락을 맞춰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목소리까지 합성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당장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한 상반기에 3월 달에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6개월 정도 이미 지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본격적인 AI 에이전트의 도구들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오디오 생성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진화가 있었는데요. 오디오 생성 서비스도 오픈 AI의 리얼타임 API라는 기술이 이제 상징적인데요. 이 베타 딱지를 떼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API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 기획을 통해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거의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 시점에는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누가 빨리 이런 AI 에이전틱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정밀도나 이 실용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단계별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 6개월 사이에 이 대기업에서 이런 다양한 AI 에이전틱을 활용하기 위한 과제 정의서를 수백 건 정도 받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AI 서비스 기획하기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좁고 깊게 된 AI 에이전틱을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뀌어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이런 LLM, 특히 로컬 LLM을 이용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이때는 이제 로컬 LLM을 구축하기 위한 파인 튜닝이라든지 레그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 이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사이에 이제 또 이런 AI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파인 튜닝이나 레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메멘토라는 기법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학습하는 형태로 AI의 그런 학습하는 패턴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4월 9일 날 이런 LLM, 특히 오픈소스 LLM 생태계에 GitHub하고 비슷한 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트가 바로 허깅페이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허깅페이스에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셋, 그리고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로컬 환경에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실제 우리 업무에 맞는 이런 LLM, 이걸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뭐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상당히 많은 이 기술적인 발전과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좋은 성능의 모델들이 더 많이 나왔고요. 이런 모델들을 이용한 실제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검증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반기 5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이런 전체적인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특히 LLM의 출력 구성이라든지 프롬프트 기법,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위한 단위 구성 요소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RPA 수준의 이런 워크플로우에다가 LLM의 추론 능력을 붙여서 AI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있는 세 개의 메이저 서비스, 제피어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메이크라는 서비스, 그리고 NAN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에는 이제 지금 개발자 생태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바이브 코딩, 특히나 5월 21일 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2월 말에 공개된 클로드에서 공개된 그런 소넷 3.7이라는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넷 3.7 모델을 바탕으로 컷 AI 같은 VS 코드 안에서 개발을 도와주는 이런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5월 23일 날 이 엔스로픽이 공개한 다음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 그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브 코딩 도구와 함께 공개된 소넷 3.7 이후에 소넷 4.0 그리고 오퍼스 4.0, 4.1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개발 1년차 성능에서 이제 개발 3, 4년차 성능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석 달 사이에 이런 클로우드 코드 기반의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고, 실제 저희 개발팀에도 이런 바이브 코딩으로 무장한 개발자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과거에는 이런 개발이라고 하는 게 프론트, 백엔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러 명의 개발자가 협업하는 구조로 갔다면, 그 사이에 석 달 사이에 이제 저희 개발팀만 보더라도 1인 1 프로젝트,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만든 프로토타입에 이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개발 생태계, 특히 개발자의 이런 동선이 많이 병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AI for PM이라는 내용으로 좀 상반기 세미나를 마무리해 지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6월 13일 날 전체적인 서머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기반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생태계,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AI 에이전트 개발하기, 그리고 AI 에이전트 생태계에서 이제 적용 사례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 특히 AI 에이전트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도구의 거의 사실 표준이 된 LLM의 도구 연결에 사실 표준이 된 MCP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에이전트끼리 통신할 수 있는 이런 표준, 그 구글이 공개한 A2A라는 게 모바일 중심이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모바일 중심의 생태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PC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이 돼서 사실 A2A도 사실적인 표준 환경의 AI 개발 프로토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AI 에이전트 프로토콜을 이용한 이런 에이전트 개발에 대해서 이제 10월에 알아볼 예정이고요. 11월에는 실제로 최근에 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AX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반기 6개월 동안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 에이전틱에 관련된 그런 개발을 위한 과제 정의서들을 수백 개 이상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 기업의 AI 적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이전틱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AX 도입 전략 및 AX 추진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상반기 6월 13일 날 세미나 행사하고 그 오프라인 행사하고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12월 12일 날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AI 에이전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주제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추론 능력을 갖춘 AI입니다. 이 추론 능력을 갖춘 AI는 24년 9월 달, 꼭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오픈 AI가, 이제는 AI가 생각도 해. 싱킹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 그 당시, 그 이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COT, 뭐 체인 오브 소트 또는 TOT 뭐 이런 컨셉으로만 이렇게 추론 능력을 흉내냈다면 아예 그냥 언어 모델 자체가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싱킹 기능을 내재하는 그런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그 모델의 이름이 어, 그 GPT 5원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5원, O3 뭐 이런 모델들이 등장했죠. 이 첫 번째 5원 모델 같은 경우에 그 IQ 테스트를 하는 그 트래킹 AI.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 9월 달에 90이 조금 넘는 이 IQ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3일자, 오늘 날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IQ 100 넘는 AI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특히 지금 이 IQ 테스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멘사 노르웨이라는 IQ 테스트지가 만점이 160점인데요. 이 만점 160점에 근접하는 AI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막 139짜리 IQ를 갖는 AI도 등장했는데요. 뭐 GPT 그 5 프로 비전 미더 모델 같은 게 139의 추론형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론형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트래킹 AI.org라는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추론형 AI들이 이렇게 IQ가 높은데 얘네가 뭘 봐서 IQ가 높냐면 이런 실제 IQ 테스트지를 보는 거죠.
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서 정답을 답변을 해서 그걸 갖고 IQ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는 어, 만점이 160점인 IQ 테스트지에서 이제는 140, 150에 근접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는 거죠. 사실 인간의 평균 IQ를 100으로 계산해서 만든 게 이 멘사 노르웨이 테스트인데요. 이 100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실 몇 명 없죠. 이 정도 IQ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웬만한 사람보다 똑똑한 IQ를 갖는 AI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타이밍이 됐고요. 이런 추론형 AI 만드는 방법은 올해 1월 말에 그 중국의 딥시크에서 추론형 AI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주소에 가시면 이 딥리서치에서 추론형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공개가 됐고, 이 공개된 문서와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AI 모델들이 이제 추론형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형 모델들이 이제 불과 반년 만에 이제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도구를 사용하는 AI입니다. 도구를 사용한 AI는 LLM이 도구를 쓴다는 거는 오픈 AI가 2023년 6월 달에 이 첫 번째 도구를 사용하는 기능으로 소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에 공개한 펑션 콜링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외부 툴이나 데이터베이스, API 연동 등과 같은 다양한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3년도 6월 달에 GPT-3.5 터보 0613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첫 번째 언어 모델에서 도구를 호출해서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 실제로 도구 호출을 구현해보면 도구 호출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결함들이 많이 있었고 오픈 AI하고 다른 또 언어 모델도 호환도 안 되고 해서 이게 사실 도구라고 하는 게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24년도 11월 26일 날 엔스로픽에서 이런 LLM에서 도구를 쉽게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그 프로토콜의 이름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인데요.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공개되고 올해 그 9월 3일 기준으로 이 스미서리에 공개 등록된 이 MCP 기반의 LLM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6,373개가 넘습니다. 이 6,373개는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이 사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LLM이 호출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션 또는 구글 캘린더, 뭐 구글 메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LLM들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복합적인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는 AI 에이전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캐글에 공개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백서를 보시면은요, 이 백서에 여기에 이제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 에이전트 백서를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장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는 추론형,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델과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연결해서 여기 안에서 실제 우리가 처리하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업무를 정의하고요. 그 업무의 페르소나, 목표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어들을 정의하고요. 마치 사람의 그 기억처럼 단기, 장기 메모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론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이 이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이 리즈닝 루프와 모델을 이용해서 이 비행기 예약하는 거, 지도, 그 다음에 날씨 이런 API들을 접근할 수 있는 확장 기능들을 붙여서 이런 다양한 그 시퀀스를 통해서 특정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베딩이라든지 벡터 DB를 이용한 거, 그다음에 리트리버 같은 레그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심리스하게 UI, UX를 붙이고 다른 서비스를 연결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AI가 똑똑해요. AI가 이런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와, AI가 신기한 거, 재미난 거 했어요. 같은 토이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실제 기업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형 AI,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AI,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하반기 시즌2의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이런 AI 에이전트,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개발하고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그 도입할 때 어떤 고려사항과 어떤 내용들을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